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푸조 508 차량이 운행 중에 계기판에 DPF 경고등과 문구가 뜨면서 이제 출력 제한이 걸려서 전화로 문의를 받았었는데, 그 차량이 이제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수리를 위해서 이제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 보았더니 P1445 첨가제 추가해서 분진 필터로 분사된 첨가제의 양이 최대 한계치를 초과했다. 분진 필터는 반드시 교환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2012년식 차량이지만 운행거리가 26만 킬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DPF의 수명을 기본적으로 한 20만 킬로 정도를 보는데, 이 차량은 26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죠.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DPF 부품값이 너무 좀 고가예요. 이 차량이 정확히 얼마 하는지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대략 550에서 600 이상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식도 그렇고 운행거리도 상당히 많은 차량이어서 서비스에서 작업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DPF 클리닝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저희 샵에 입고가 됐습니다. 지금 DPF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를 확인했고요. 고장 코드를 보니까 현재 DPF 상태는 많이 막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기를 통해서 서비스 데이터 값도 보았지만 일단은 정상 수치는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DPF를 탈거를 해서 클리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은 모두 마쳤고 DPF를 탈거를 할 겁니다. 지금 엔진룸을 보면 일단 터보 라인 쪽으로 이 차량은 오일 누유가 매우 심해 보였어요. 지금 누유가 터보 라인과 엔진 헤드 커버 위쪽으로 온통 다 오일 누유로 젖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께 설명을 드려서 일단은 차 연식과 운행거리가 좀 많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일단은 급한 것만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DPF를 탈거해서 이제 클리닝하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DPF가 탈거된 모습이고요. DPF를 탈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 차량들이 푸조 차량들이 DPF를 탈거하는 과정에 그 볼트들이 많이 삭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탈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탈거된 DPF의 전단을 볼게요. DPF 전단을 보면 DPF 전단에는 어떤 차나 이렇게 카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면 배기에서 바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 매연으로 두껍게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DPF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후단입니다. 그래서 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반드시 DPF 후단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손상 여부에 의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혹시라도 DPF가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클리닝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고객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 차량은 DPF 후단을 봤을 때 손상 여부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클리닝을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장비에 DPF를 세팅을 하고 이제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팅한 이후에 이제 클리닝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이하게도 푸조 차량들은 DPF 클리닝을 하다 보면 다른 브랜드 차량들과 다르게 빨갛게 나와요. 약품의 DPF를 맡고 있는 이제 애쉬라고 하죠. 애쉬가 약품에 섞여서 이렇게 같이 배출이 되는데, 너무 색깔이 빨개서 처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이게 황토물인지 DPF에서 나오는 애쉬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쏟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DPF에서 배출되는 건데, 요거는 그래도 좀 색깔이 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에요. 되게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놀랄 수도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볼게요. DPF 클리닝을 하면서 중간중간 쏟아진 것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게 빨간 애쉬가 배출이 됩니다. 다른 브랜드 차량들은 이렇게 빨간 애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재가 나오는데, 그 아이보리처럼, 아니 또 하얗게 나오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꼭 푸조 차량들만 이런 식으로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DPF 클리닝 하는 과정에 이제 알게 된 것인데, DPF의 차압을 감지하는 파이프, 압력을 감지하는 곳이죠. DPF는 전단과 후단의 압력 차이를 감지해서 DPF가 얼마나 막혔는가를 컴퓨터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감지하는 파이프 쪽에서 누설이 있으면 나중에 그 컴퓨터가 DPF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도 발생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뭐 아주 많이 새는 거는 아니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이 돼서 클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클리닝을 모두 한 상태의 모습이고요. 뭐 이거는 클리닝 전이나 후나 외부만 봐서는 잘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DPF 클리닝을 마친 후에 전단의 모습인데, 전단의 카본은 깨끗이 제거가 됐죠. 근데 사실 아까도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전단의 상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DPF를 막고 있는 애쉬들이 얼마나 제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DPF 클리닝 한 이후의 후단 모습인데, 보통 DPF가 막혀서 열을 좀 과하게 받다 보면 이 구조물이 열을 받으면서 하얗게 바뀌는 백화 현상이 되게 심해요. 근데 클리닝을 한 이후에 백화 현상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제거가 됐고, 되게 깨끗하게 클리닝이 잘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DPF에서 배출된 것들을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DPF를 클리닝 하기 전과 후에 압력 차이를 이제 서비스 값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 정비의 지식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보는 것만큼 또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DPF에서 배출된 것들을 모아서 고객님들께 이렇게 DPF 클리닝하고 청소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DPF에서 배출이 되는 양은, DPF가 막혔다라고 컴퓨터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BMW 같은 경우는 BMW, 폭스바겐 아마 비슷할 겁니다. 동일하거나 70에서 80g 정도의 애쉬가 DPF를 막고 있으면 컴퓨터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출력 제한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 나온 것을 보면 대략 종이 한 컵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많은 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품하고 같이 배출이 된 건데, 약품은 이제 날리고 말려서 지금 배출된 것만 이렇게 모아본 겁니다. 이렇게 배출된 것들을 의뢰하셨던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 확실히 이해가 쉬운 것 같고, 또 저도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서 서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조 508 차량 DPF 클리닝 진행을 했고요. 이 클리닝 진행을 이렇게 DPF에서 배출된 것들을 이런 것들이 배출됐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컴퓨터가 DPF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게끔 만들어주는 세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서 지금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일단 이렇게 DPF 클리닝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